홍콩 시위는 갈수록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위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한 첫 주말, 홍콩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산동대학교 객자 교수이자 한양대 국제학부 우수근 특임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내용입니다만 영상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교수님께서 이쪽 분위기를 많이 전달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금방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요. 드디어 중국계 점포라든가 금융인가도 피해를 보고 또 중국인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마치 폭풍 정야, 그러니까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에서 천둥 번개가 구르릉 거리는 언제든지 왁 쏟아질 듯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폭풍전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홍콩 정부가 이제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복면 금지법을 시행을 했는데 오히려 이걸 시행한 이후에 더 격렬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 기름에 물을 부은 격인데요. 중국 당국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저는 처음부터 이 홍콩 시위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의 압도적으로 불리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중국 당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 전부 다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행정장관 직선제는 정말 중국의 정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들어줄 수 없을 텐데 그 외에 하나씩 둘씩 들어주면서 다른 식으로 봉합하고 타협하려고 할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쉽지 않은 그런 긴장 국면 속에 있을 겁니다. 지금 가장 사실 논란이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강경 진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홍콩 시위대 중에 2명 정도가 지금 총을 맞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는 맞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 저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정말 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발적으로라도 총기 사고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긴다라든가 하면은 그것이 일촉즉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것도 어린 청소년 2명이 생겼거든요. 어린 분들이.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잘못되면은 중국 당국에서는 홍콩은 단지 홍콩 사람들에게는 홍콩의 자유민주를 홍콩 하나에 국한됩니다만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홍콩이 그렇게 되면 대만으로 불이 번지고 중국 내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라든가 반불만 세력 등등등 중국 대륙의 분열로까지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거라고 겁을 먹고 있거든요. 홍콩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어요. 5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하나씩 둘씩은 차츰 들어줄 것입니다. 상당히 불행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경찰이 실탄을 발사한 겁니다. 체류탄을 쏘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실탄을 갖고 아직 군이 투입되진 않았거든요. 군이 투입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행정장관도 경질시킬 수도 있고 5가지 요구 중에서 1가지 요구를 들어주면서 더 좋은 걸 들어주고 경제가 이렇게 악화된다라는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가겠지만 5가지는 다 들어줄 수 없다라는 마지노선이 있고 그것이 타협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시위가 되고 또 사상자가 생긴다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 5가지 요구사항 있잖아요. 저희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5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일단은 시위대들은 폭도가 아니다. 폭도라고 규정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강경 진압한 경찰 색출해서 철저하게 처벌해라. 근데 경찰이 처벌한다라는 것은 못 믿겠으니까 처벌을 하기 위한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벌을 해라. 행정장관 아웃시켜라. 그리고 행정장관 직선제, 즉 홍콩 사람들의 자유민주에 맞는 홍콩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라면은 지금 행정장관은 간선제로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실상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들어주게 된다면은 중국은 홍콩에 대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들어주게 된다면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중국 측에서 생각할 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사람에게는 하나에 불과하지만 중국에는 전체가 붕괴되는 도화선이 된다라는. 지금 홍콩이 이렇게 사태가 불거지면서 대만의 그 총통이 바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콩 시위대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만으로 망명하는 것을 허락해주겠다. 대만의
총통이라든가 민진당 정부 상당히 인기가 없었는데 예. 기사회생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홍콩 덕분에 다시 승리할 수도 있거든요. 예, 대만으로 불이 붙고 마카오로 불이 붙고 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기 중국의 소수민족 분리 독립하려는 데 많지 않습니까? 티벳이라든가 우르무치라든가 그런 데서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봉기를 하게 되면은 중앙 정부가 들어줬어라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직선제라든가 아주 궁극적인 것 같은 것은 절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까지 가게 된다면은 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력으로라도 진압하느냐, 예. 아니면은 하나의 중국이 붕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느냐. 예. 중국 공산당 당국 입장에서는 예. 하나의 중국이 붕괴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지 않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겁을 주고 협박을 하겠습니다만 예. 유화책도 들고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봉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이 투입이 되진 않았지만 홍콩 주둔 중국군이 시위대에게 처음으로 이제 노란색 경고 이제 깃발을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강경 진압으로 이제 나설 그런 차례일까요? 강경 진압은 정말 쉽지 않고 바로 그것이 제가 아는 중국 인민해방군답지 않은 모습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의연하지 않지만 의연한 척 가만히 있어야 할 텐데 예. 경고등 노란 경고 마크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손으로 막 쓴 게 아니라 프린트된 것이었습니다. 준비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참지 못한다라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서로 감정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하지만 중국 당국은요. 홍콩을 진압할 충분한 힘은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요. 눈이 무섭습니다. 국제사회의 눈. 1989년 천안문 사태도 인민해방군이 인민을 지키라고 권력을 총구를 준 인민해방군이 인민을 진압시켰다. 지금 홍콩도 국제법적으로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예. 또다시 인민해방군이 우리 인민을 진압했다라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을 제안한다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힘보다는 눈이 더 무섭기 때문에 함부로 무력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좀 시간이 흘러서 올라가 보면 지금은 이제 시위가 격화되고 이제 총선까지 홍콩 시내에서 들리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이고 걱정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범죄인 인도 법안 이게 처음에 사실 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촉발된 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 저희가 좀 기억을 좀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거기서부터 중국이 조금 욕심을 피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욕심 부렸다. 거기서부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무엇이냐? 올해 초에 그 홍콩인 남녀 커플이 대만으로 놀러 갔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그만 살해시켰어요. 네. 그다음에 홍콩으로 도망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대만 그쪽에서는 범죄인을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당시 홍콩하고 대만하고 범죄인 인도 제약이 없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중국 당국에서 이걸 잘 활용하자. 향후에 홍콩에서 반중국적인 반정부적인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범죄인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데려올 수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잘못하기 시작해가지고 범죄인 인도 제약을 대만이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마카오와도 함께 체결하자라는 예. 식으로 얘기하게 된 것이죠. 예, 예. 홍콩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 걸면 눈거리, 귀에 걸면 코걸이인 거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거든요. 예, 예. 언제든지 중국 당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은 범죄의 우려가 있어. 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색출해갖고 중국 대륙으로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홍콩의 자유 문제에 큰다란 훼손이 된다갖고 그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 결국에 그 살해했던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그 남성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그 조만간 뭐 그 석방될 거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건 그쪽 예. 내부 상황인 거고요. 그거 아직 모르는 일입니까? 예, 그러면? 예. 그건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짚어본 것이고, 그 중국계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중국 본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영상 이게 공개돼서 또 논란입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예. 홍콩 사태는요. 그동안 축적되었던 불만이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 네. 축적되었던 불만은 홍콩의 행정부, 행정장관을 비롯한 행정원 사람들인 거죠. 정부인 것이죠. 예. 그런데
홍콩 사람들은 홍콩 행정장관은 간선제로 중국 대륙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쌓여진 불만은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어떤 불만이냐?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된 다음에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많은 환심을 줬습니다만 그다음부터 조금씩 중국 본토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내려왔고 홍콩인들의 일자리, 특히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홍콩 돈이 들어와서 자본 잠식하고 매입당하고 하니까 홍콩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쉽지 않게 된 이런 민생고도 상당히 누적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자유민주적으로 50년 동안 일국 양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진압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밀리면 홍콩 사람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자유민주가 없는 대륙처럼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오늘날의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네, 사실 이번 시위에 이제 시위층이 청년들이잖아요. 뭐 홍콩 내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청년층이 겪는 어떤 차별 이런 것들에 좀 불만이 표출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맞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청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계층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대륙에서도 취업이 쉽지 않으니까 중국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많은 중국 청년들이 홍콩으로 건너왔던 것이죠. 또 중국 대륙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홍콩 청년들보단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에 홍콩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잠식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IT 쪽이라든가 ICT 4차 산업의 최첨단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홍콩으로 속속 넘어들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은 자유의 갈망지거든요. 홍콩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홍콩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터전이 계속해서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은 또 이게 가끔 미국에서도 홍콩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미국 정치권을 뭐 중심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가끔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뭐 이런 내용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의 신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또 이제 히스토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러다 보면 사실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제 경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6번째 수출 대상지고요. 홍콩으로 수출한 것이 82% 이상이 홍콩은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거든요.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갑니다. 즉, 이 홍콩이 중국의 제2의 수출지거든요. 많은 국가들이 중국 본토로 직접 들어가려면 조세 문제라든가 환율 문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홍콩을 거쳐서 가거든요. 홍콩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중국하고 계속 힘들게 된다면요. 국제 경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홍콩 경제는 뭐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 정부에서 너희들 계속 그러면 홍콩 경제가 정말 심각해진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되게 하는 그런 말도 없진 않을 거란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700조 원 이상의 주총이 뭐 증발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미 타격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홍콩 시위 좀 언제쯤 끝이 날까요? 평화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 상태로는 평화적인 해법이 양측이 그야말로 냉정하게 대화를 통해 갖고 뭐 중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행정장관, 홍콩 행정장관은 부족할 테고요. 중국 정부에서 직접 나와서 그다음에 홍콩에서도 시위대에서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양측에게 지금 내상이 너무 심하지 않냐. 서로 대화를 하면서 타협을 하는 그런 그 전선이 형성되지 않는 한 지금은 감정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총기 발사로 인해서 몇몇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은 정말 천안문 사태와 같은 그런 혹은 우리의 5.18 사태와 같은 5.18 민주운동 같은 그런 것도 뭐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들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얘기입니다만 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가 좀 들여다봤는데 참 이 감정적으로 양쪽 다 격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또 문화의 차이, 정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오늘은 중국 산동대학교 객좌 교수, 한양대 국제학부 우수군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